은퇴하면 제일 중요한 건 돈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0세의 전직 영업관리자 박성훈 씨는 조금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박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착실히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연금 월 180만 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맞이한 첫 해, 그는 매일 아침 허공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첫 6개월은 무의미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가 모자랐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겼고 가족도 각자의 생활로 바빴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와의 대화는 줄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으로는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내 안의 불안을 관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였죠.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 계획만 준비한 채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는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갈립니다. 퇴직 후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박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하던 사람이라는 말 뒤에 더 이상 이어질 문장이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 영어 회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은퇴자였고 각자 다른 이유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갈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돈 걱정이 줄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의미가 돌아왔어요. 이 경험은 많은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재정은 일정 수준만 되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정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박 씨는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 수준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거의 안 되지만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편안한 노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돈 걱정 없는 삶을 편안한 노후라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더 정확한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불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편안함은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에서 옵니다. 노후의 진정한 안정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계와 일상의 균형 속에 있습니다. 적당한 소득, 꾸준한 활동,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노후가 아니라 삶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남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돈은 준비됐는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불안한 은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가진 게 적어도 인생은 편안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나 돈이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 돈이 과연 평생을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은퇴 후 삶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건 맞지만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의 체험에서 비롯된 냉정한 결론이다. 박성훈 씨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예다. 그는 은퇴 전까지 재정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다. 가계부를 20년 넘게 작성했고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했다. 퇴직금 3억 원, 연금 월 180만 원,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노후 계획까지 완벽했다. 그러나 막상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단 한 가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 평생 누군가의 상사로 아버지로 남편으로만 살아왔던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른 채 은퇴를 맞이했다. 그렇게 첫날부터 공허함이 시작됐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그에게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했다. 쉰다는 건 잠시 일을 멈춘다는 뜻이지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어떤 고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사는 단절됐고 친구는 줄었으며 가족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통장뿐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안정되지 않는다.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점점 돈이 아니라 돈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돈이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돈을 지키는 대신 자신을 다시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복지관 영어회화 교실에 등록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는 불편했지만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퇴직 후 길을 잃은 사람들, 역할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박 씨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마음의 공백은 돈이 아닌 관계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력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폭이다. 친구, 이웃, 봉사활동, 동호회, 가족과의 소통 같은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삶의 안정감이 커지고 우울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이 크고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결국 편안한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망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있다. 박 씨는 이후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일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이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걸 보면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도서관에 나간다. 그날만큼은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은퇴 이후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됐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안의 근원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취미나 봉사로 자신을 재정의하려 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재정적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이 심리적 전환을 미리 연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역할 전이기라고 부른다. 인생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공허감, 우울,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 시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은 제2의 인생이 아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상의 리듬이다. 직장 생활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하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한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리듬이 사라지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점심 후에는 30분씩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봉사 준비를 하거나 영어 회화를 복습했다. 단순하지만 이 일상이 그를 지탱했다. 이제 그는 말한다. 은퇴하고 나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리듬이더군요. 하루를 꾸려가는 힘이 곧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작은 리듬이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준다.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하루는 가진 게 적어도 풍요롭다. 노후의 편안함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는 자기 수용이다. 은퇴 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스스로를 경쟁에서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 진짜 자유다. 박 씨는 이제 은퇴자라는 말 대신 생활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은퇴자는 뭔가 끝난 사람 같잖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인생은 진행 중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는다.
대신 하루하루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결국 편안한 노후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노후는 비로소 삶의 또 다른 계절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편안한 노후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해지는 것이다.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자산보다 하루를 기쁘게 맞이할 마음의 평정이 진짜 자산이다. 박 씨의 마지막 말은 그 답을 대신한다. 은퇴는 돈으로 사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시기입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편안한 노후란 결국 돈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마음이 주는 안정이다. 통장의 숫자는 변해도 마음의 균형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준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부터다. 그 마음이 단단할 때 노후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